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자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대지를 물리던 가을 나무들이 이제 빈 가지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소설 절기가 있는 걸 보면은 이제 하순으로 갈수록 흰 눈을 기다리는 마음도 갖게 되겠죠. 오늘 서울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최고 15도가량 예상됩니다. 뉴스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노총에 폭발한 문재인 정부,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 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결국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고 광주형 일자리,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여야정 합의 사항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노동계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노총을 향해서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한다 한다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 GM의 전신인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을 거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여권의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죠.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민노총과 어떻게 대화할지 질문을 받자 나도 방법이 없다. 말이 안 통한다. 너무 일방적이라면서 한국 GM 노조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한국 GM 노조원들은 홍 원내대표가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8일부터 그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사무실 입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서 국민 걱정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뉴스자키쇼 두 번째입니다. 보수연대 반문 네트워크 구축, 이런 주제입니다. 야권에서 반문재인 정서를 기반으로 한 보수 빅텐트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정책을 반대하는 반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반목해왔던 한국당 내 친박 비박계가 손잡는 양상이 물밑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일각이지만은 반문 연대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당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비박 친박 얘기가 나올수록 국민 지지가 떨어진다면서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을 할 때가 되는데 시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은 이날 최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자신을 향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제 정체성은 반문이다. 손 대표는 반문인가 친문인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반문연대를 통해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또 문재인 정부 지지 이탈층의 태극기 부대까지 규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뉴스자키쇼 세 번째입니다. 징용 피해자 변호인 국내 압류 절차 착수, 이런 주제입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피해자 측 대리인들이 신일철 죽음에 대한 자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들과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0일
도쿄 신일철 죽음 본사를 찾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배상 협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과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요청서도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신일철 죽음 측은 본사 직원이 아닌 건물 경비회사 직원을 보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또 일본 정부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고 외교 교섭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피고 측 대리인인 김현장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방문 의사를 밝혔는데도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일철 죽음이 배상 판결과 관련한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원고 측은 한국 내에는 신일철 죽음의 재산 압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임 변호사는 신일철 죽음은 세계적인 철강 회사로 국내 재산이 상당수 확인됐다면서 포스코 합작회사인 P&R의 주식 30%를 신일철 죽음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압류 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은 미국과 유럽의 판결을 일본이 이렇게 받았으면은 일본이 이처럼 대항하겠느냐, 반대의 살을 끝까지 펴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판결이 우리가 압류 조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뉴스jak쇼 네 번째입니다. 여야 윤창호법 신속 처리 합의 이런 주제입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이 되고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대검까지 점거, 무서운 게 없는 민노총. 법치를 근간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최근에 민주노총의 행동은 지나침을 넘어서고 있다.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제도권 사회 안에서 지나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점거하는 행위, 한나라의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음, 트럼프, 김정은에 놀아나고 있다. 미 민주의원들, 미북 정상회담 반대. 참 어디까지 이게 갈지, 비핵화 또 남북 간의 해병무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불가친조약 이것들을 두고 미국과 북한 간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복권 판매 수익금 남북 경협에 쓰자. 복권 판매 수익금 중 일정액이 현재 남북 경협에 들어가고 있는데 좀 더 추가해서 쓰자는 여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트럼프 정부, 오바마 때와는 달리 한일 역사 갈등의 중립, 엄정 중립, 불개입 자세를
트럼프가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일자리 62% 세금으로 메웠다. 다음, 방송은 취소됐지만은 BTS 도쿄돔 공연 매진. 네. 징용 배상 문제로 일본 정부가 방탄소년단의 도쿄 공연을 취소했는데 표는 매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좀 치졸하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뭐 끝이 없는 것 같고 또 일본인들의 양식 있는 사람들조차 정치와 이런 문화 공연을 연결시키는 것은 치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SK 8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 프로야구에서 연장 13회 접전 끝에 두산 베어스를 SK가 5대4로 꺾고 8년 만에 우승했다는 그런 내용.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다음은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 오늘은 이병국 시인의 우리가 다행이라고 여기는 하루. 제목이 좀 길죠. 우리가 다행이라고 여기는 하루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품에 안았던 따뜻함이 남아 버려진 것들을 친구로 삼습니다. 천천히 걸을수록 시절을 이끄는 것은 오래된 몸입니다. 비스듬한 새벽이 가능해지고 선량한 고개를 길 밖으로 묻습니다. 배웅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무슨 뜻인지 의미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은유법을 많이 썼어요. 오래된 것에 대한 익숙함, 나이 들어갈수록 내 몸에 대한 익숙함, 선량해지고 착해지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모두 다 다행이다. 네. 이병국 시인의 우리가 다행이라고 여기는 하루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택시요금 연내 인상 3,800원 유력. 현재 3,000원인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연내 3,8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택시요금 인상 시기가 내년 2월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10일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수입 증가분 일부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선 법인택시회사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납입 기준금, 그러니까 산납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산납금 문제 때문에 항상 운전기사분들 고민이 많고 불만도 많고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산납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일부러 거부를 한 건 아니다. 승차 거부를 한 건 아니다. 나도 산납금을 채우려면은 단거리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 회사가 산납금을 올려서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요금은 올려도 불친절은 계속될 것이고 또 승차 거부 같은 이런 일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좀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입니다. 내년 초 차 보험료 3% 오른다. 이런 주제입니다. 메리츠 화재를 시작으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연내 자동차 보험료를 3%가량 인상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인 90% 이상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손보사들이 이처럼 차 보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손해율이 뛰고 있어서라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삼성화재의 차 보험 손해율은 90.4%로 작년 10월 78.1%보다 12.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겨울 강추위로 자동차 사고가 급증했던 작년 12월 95.2%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적정 차 보험 손해율을 78%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작시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우연히 거리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나 아는 친구를 만나는데 갑자기 이름이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 때가 있죠. 또 중요한 서류를 서랍장에 넣었는지 서재 어느 책에 꽂아 놨는지 가물가물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일종의 건망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씩 들면은 평균적인 인지 능력과 함께 기억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메모처럼 기억력을 언제까지나 유지해주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두어서 두뇌의 신선감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또 규칙적인 운동, 식사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가을이 아름답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뉴스프리존 뉴스 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